홍준표 시장은 이미 이런 일을 한 번 겪었어요. 언제 겪었냐면 본인이 탄핵 때 당을 지키고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까지 나갔던 예. 그러한 분인데 당시 적폐 수사에 앞장섰던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대통령 후보로 올린 당이거든요. 예. 그때 한 번 경쟁을 하면서 한 번 겪었고 이번에 한 번 또 그 경험을 하면서 약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당의 당원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그 전략적인 판단과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큰 정치적 위험을 감수로 했다. 그날이 아마도 그 한동훈 후보를 만나지 않기로 했던 예.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결과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를 하게 되면은 홍준표 시장의 영향력이 대구에서조차 크지 않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그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정치적 위험을 감수한 행위라고 제가 그렇게 해설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63% 정도라고 하는 전국 득표율이면 어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뽑힌 직후에 아주 불편한 심경을 글로 올리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이었는데요. 사실은 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계속 한동훈 대표에 대해 비판을 했죠. 그리고 어제 한동훈 대표가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내놓은 예의가 있어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명적으로 들어와서 총선에 그 진짜 비상대권을 줬는데 쫄딱 망했잖아. 그래 해놓고 또 하겠다. 나간 지 며칠 됐어요. 또 하겠다. 그걸 찍어주는 사람이라면 그거 오히려 이상하지. 나는 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만나자는 제안을 또 다시 한번 하실 의사는 하나씩 있으십니까? 입장을 내시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과 만나고 싶어요. 우리 당과 그리고 우리 당을 또 넘어서서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라도 많은 분들 그리고 상대 당의 분들과도 자유롭게 만나고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설득당하고 설득하고 싶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 어제 경선, 그러니까 전당대 최종 결과가 나온 직후에 본인이 글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뭐가 세 부분으로 돼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전당대 끝난 뒤에 바로 글을 올려요. 당분간 중앙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아야겠네요 라면서 일단 여기서 뭔가 불편한 심경이 있죠. 그리고 당원들의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망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조금 뒤에 시간이 돼서 어젯밤에 뭐가 바뀌어요. 아까 방금 그 첫 번째 글은 중앙 정치에 관여 안 한다는 뜻인데 당분간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아야겠네라고 바꿉니다. 중앙 정치하고 당무하고 뭐가 차이를 뒀는데 지금 바꿔요. 그렇다가 다시 한번 수정을 하는데 이때는 그대로 두고 내용을 추가합니다. 뭐라고 추가했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핵심이 이거예요. 떴다방에 휩쓸려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럼 지금 한동훈 대표가 떴다방 대표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실망입니다. 당원들에게 실망입니다는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썼다가 수정했다가 추가했다가 합니다. 박상수 위원장? 세 차례나 글을 뭐 올렸다 수정했다 바꿨다 뭐 추가했다 이건데 이거 무슨 상황이라고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랬다고 보십니까? 어제 제가 전당대회장에 있었는데 예. 전당대회장에서 몇 가지 좀 특이한 지점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대구시장이 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왔나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대구시장. 예. 쭉 그 지방 지자체장을 소개를 하는데 대구시장이 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안 오셨나?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을 끝까지 안 오셨는지는 모르겠고 소개할 때 일단 없으셨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또 재밌었던 게 이제 전당대회장은 이제 여러 당원들과 다 같이 모여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제 옆에 공교롭게도 이제 그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계셨더라고요. 오. 근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제 옆자리에 계셔가지고 예. 제가 이렇게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진심으로 결선 투표 간다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정말 완전히 그 막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63%라는 결과가 나왔을 예. 때 진짜 약간 그 충격을 옆에서 딱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충격을 받는 게 진짜 진심으로 충격을 그 받더라고요.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네,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다가오는 것이다.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당의 전통적인 주류들의 입장에서 어제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졌을 면이 있을 그러면 거고 홍 시장 역시 충격받았을 그 것이다. 충격이죠. 지금 오늘 아침에 김재원 최고나 김민전 최고도 역시 그러한 충격을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진짜 우리 당 당원들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게 홍준표 시장은 이미 이런 일을 한번 겪었어요. 언제 겪었냐면 본인이 탄핵 때 당을 지키고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까지 나갔던 예. 그러한 분인데 당시 적폐 수사에 앞장섰던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대통령 후보로 올린 당이거든요. 예. 그때 한번 경쟁을 하면서 한번 겪었고 이번에 한번 또 그 경험을 하면서 약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당의 당원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그 전략적인 판단과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쪽에 패널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민주당보다 우리 당이 건강한 이유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만만치 않은 이유기도 하다고 근데 생각을 홍준표 해요. 시장은 그 당원들한테 실망입니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면은 홍준표 시장 얘기는 아니지만 이철우 지사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당원들 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생각이 잘못된 판단을 한다. 교육을 해야 된다. 당원들이 문제다. 우리가 당원들이 문제다.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당원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SNS 글도 계속 수정하고 지우고 오늘 아침에도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굉장히 독특한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내대표와 당대표는 예. 뭐 다르고 뭐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또 우리 당에 갖고 있는 큰 힘인데 또 승리를 위해서는 또 단결을 합니다. 예, 그러한 지점들이 점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장의 얘기를 홍준표 대구시장이 혹시 지금 들으셨다면 실망입니다. 또 이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글의 맥락들이 그렇거든요. 지금.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아까는 수정하고 추가했잖아요. 근데 아까 썼다 지운 것도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썼다 지웠지만 남았죠.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양립불가한 떴다방 세력들. 여기 또 나오네요. 떴다방이. 떴다방 세력들은 있고 대구시정에 집중합니다. 일모도원이라지만 일모도원은 이제 한자 사자성어죠.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모자라지만 일모도원이라지만 시간도 충분하고 할 일도 많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삭제된 상태라고 하네요. 자, 이 상황과 관련해서요. 한 소리 하신 분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중앙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 표현을 또 함으로써 이 시국에서 적절한 표현인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뽑은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고 축하해 줄 일이다. 이것을 실망이라는 그런 표현 단어는 자칫 홍준표 시장을 또 지지했던 그런 당원들이 또 실망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봅니다. 강승필 부위원장이 짐작까지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머릿속에는 막 어떤 표현들이나 어떤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요?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한번 어쨌든 대선에도 당을 지키기 위해 나가셨고 그 후에 또 술 마셨다가 또 잘못되셨고 또 앞으로도 대선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대선을 준비해 보기도 전에 지금 한동훈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암초를 만나서 상당히 마음이 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본인이 생각하고 믿었던 어떤 가치와 철학과 어떤 당원에 대한 반응이 이번 전대 과정에서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오니까 또 거기에 있어서도 충격을 받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만사가 귀찮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홍준표 시장께서도 한번 쭉 지난 전대 과정을 돌아보시고 예. 당원과 민심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본인에게도 저는 좋은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덕담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지금 강성길 부위원장. 송영훈 의원께는요. 사실 전당대회 기간 내내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가장 대표적으로 한동훈 당시 후보에 대해 가장 많은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판 그리고 어떨 때 때로는 굉장히 비난성 얘기까지 꺼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겁니까? 그 비판의 효과가? 제가 4주 전에 이런 상황을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6월 26일에 아까 26일자 영상을 저희가 봤는데요. 예. 그날 제가 우리 뉴스와이드에 출연을 해서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큰 정치적 위험을 감수를 했다. 그날이 아마도
그 한동훈 후보를 만나지 않기로 했던 예.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결과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를 하게 되면은 홍준표 시장의 영향력이 대구에서조차 크지 않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그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정치적 위험을 감수한 행위라고 제가 그렇게 해설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63% 정도라고 하는 전국 득표율이면 이게 대구 경북에서도 지역별 결과는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은 굉장히 높은 득표가 나왔으니까 짐작컨대 많이 나왔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숫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께서도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SNS 글도 몇 번이나 고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런데 농부가 밭을 탓하면 되겠습니까? 광역시장이 당원을 우리 당원들이 뽑아주셔서 대구 광역시장도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 실망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을 이제 정말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중앙정치 또는 이제 당무로 바꿨죠. 이제 개입 안 하겠다.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싫다. 대구 시정에만 전념하련다. 뭐 이런 입장을 냈는데, 그런데 방금 잠깐 지나가세요, 화면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운영하는 이 소통 창구 있죠. 뭐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한 청년의 꿈이라는 약간 홈페이지인데, 여기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답을 하거든요, 홍준표 시장이. 근데 이런 얘기가 질문이 왔어요. 한동훈 당대표 선출 약 올라 죽을 것 같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쓴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딱 짧게 답을 했네요. 제2의 화양연화다. 화양연화. 과거에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어떤 검찰 시정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문제가 화양연화다 이거를 한 건데, 이걸 또 비판을 했었거든요. 내 인생의 화양연화는 문정권 초기 수사했을 때다. 당시 민주당도 날 지지했다. 그러자 이제 홍준표 시장이 보수우파의 무자비한 망나니 칼 휘두르던 시절을 화양연화라고 막말하다니. 그런데 오늘 제2의 화양연화 이렇게 짧게 반응을 보였네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런 입장까지 나왔습니다.